네, 매주 목요일에 이슈 삼합으로 우리 뉴스인사이더를 꿋꿋이 지켜주던 목요일의 남자 신정식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조국신당 영입인재 1호로 영입이 됐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종횡무진 활약했던 그 분이 정치인으로 또 이번에는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각오와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정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친님들 반갑습니다. 앉던 자리에 앉았네요. 김필성 변호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시고 멋있어지셨습니다. 넥타이를 몇 년 만에 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집에 와이셔츠를 꺼내보니까 한 2, 3년 이상 와이셔츠를 입지를 않았더니 색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와이셔츠를 뭐 흰색 몇 개, 파란색 몇 개 이렇게 막 급하게 사고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일단 때깔이 나네요. 예, 새 옷입니다. 그렇군요. 자, 4년 만에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당적으로 원래 지난 총선 때 비례 그때가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요? 번호로는 6번이었고요. 6번. 근데 이제 그 앞에 뭐 여성, 청년, 특히 청년을 1번, 2번에 배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체 득표에서 2위였어요. 그랬군요. 예, 남녀 통틀어서 전체 득표 2위였는데 번호는 6번이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참 번호를 양보하시고 뭐 제가 양보하는 건 아니고 심상정 대표 체제에서 번호를 여성, 청년 무조건 1번, 2번으로 넣는다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비례 번호로는 2, 4번까지, 1, 3, 5번, 5번까지 그때 비례가 됐었죠. 5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 받았었는데 그냥 본인이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방송인으로 활약하시고 네. 이번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복귀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정치를 이번에는 출마할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뭐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하면서도 노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뉴스아이킥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아예 동선을 전부 다 저는 뉴스아이킥에 다 맞춰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MBC 10분 거리로 이사도 했고 이사하기 전에도 사실 이사를 했구나.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삿짐 쌌습니다, 저는. 사실 동선 자체가 제가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요. 수영 끝나고 나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MBC에 가서 뉴스아이킥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까지 이미 아침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뉴스 프로그램 다 모니터링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요, MBC. 네, 거기 밥 맛있어요. 예, 네. 4,000원. 네.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 내내 신장식에 오늘부터 뉴스 방송 준비해서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수도승처럼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몰빵을 했네요, 그 방송에. 예. 네. 아니 대표 변호사직도 후배한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경영을 책임지지 않겠다. 네. 진짜 온전히 몰빵했어요. 그래서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제 방심위에서 또 이 먹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와, 진짜 특이하네, 그 방송이. 그거는 먹튀가 아니고요. 네. 강퇴입니다. 강퇴도 손님으로서 강퇴가 아니고 주방장 노릇하다 강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몇 언론이나 또는 심지어는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네. 방송하다가 방송을 이용해서 정치권 직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질이 다르다. 시기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사 쓸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저는 미슐랭 셰프로 주방에 있다가 강퇴당한 것이지 먹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을 받아서 네. 고소 고발을 해야 되나 하지만 한동훈처럼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연인이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 바 대법원 판례대로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반박하는 과정
언론의 공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조영영님이 아이고 신장식 변호사님 뭐 MBC 정직원입니까? 거의 그런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먹튀 논란은 좀 너무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2일입니다. 7차 회의를 열고 이 MBC 뉴스 하이킥,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 회의 MBC 재심 청구했던 것을 기각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7건의 법정 제재 그동안에 받았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받고서 본인이 너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MBC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노력 끼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된 것을 가지고 먹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좀 심한 것 같아요. 게다가 뉴스와이킥은 악의적 프로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네이밍을 해버렸던데 악의적 보도는 얌전하죠. 신장식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정말 모욕감을 느껴서 아니, 싸가지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의 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네. 모든 비판 귀 기울이고요. 한동훈 씨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기자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하는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저의 모욕감, 제가 받은 모욕을 회복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이렇게 공론장에서 스스로 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평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신장식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분의 말씀이 문제가 많고 먹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네. 옳은지 아니면 강퇴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슐랭 셰프 강퇴 이게 맞는지는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영입인재로 기자회견했을 당시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울컥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울시당 창당대회장이었습니다. 시당 창당대회. 시당 창당대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3정당에서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특히나 제3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당원들이 어떤 마음과 결심으로 당원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원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창당대 현장까지 지금 한 4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 만에 네. 창당대 현장까지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우시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호명할 때 저도 같이 날개죽지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안진걸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장식 변호사 90년대 학번인데 네. 그때부터 신장식 변호사가 용산 철거 난민 도와주는 시위 현장에서 같이 그랬죠. 했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약자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 그냥 반짝 뭔가 요즘은 이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 이 운동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 당시에 시대적 아픔을 같이 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또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서울대 다니던 그 잘난 학생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한쪽 뭐 아까 날개죽지 얘기했지만 저도 다른 날개죽지가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조국 신당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은 누가 뭐래도 검사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역할이 있죠. 근데 중도까지를 이렇게 다 아울러야 제1당이 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굉장히 육중할 수밖에 없고 빠르게 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방식과 그 함정, 기동 타격대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배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쇄빙선 앞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단단하고 야무진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맡아왔던 민주진보 정당의, 즉 민주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지금 저는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건의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과 한 2, 3주간 제가 입당하기 전까지 짧지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선진복지국가 구현이라고 하는 네. 선진복지국가를 향해 나가는 강소정당, 그리고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네. 노회찬의 제7공화국, 이 같다.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니까 그 길로 가자. 네. 라고 하는 것도 같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이 조국 옆에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 조국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말씀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이렇게 과시하는 지식인들, 그다음에 조국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검찰 독재 종식해야 된다, 끝장내야 된다, 저 조국 가족 도륙내는 거 봐라, 그것만으로도 검찰 독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국이라는 검불이 묻기를 꺼려하고 치는 것도 싫어하는, 조국 묻었다 이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조국 묻었다? 예. 그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 다 존중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조국 옆에 가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당당한 태도고, 혼자 도도한 척, 네. 창연한 척 이런 거보다는 비난도 비판도 같이 맞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묻었다 그런 말이 있군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하고 영입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네.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조국 시민사회당? 제가 아직 이름을 정확히, 조국신당입니다. 네, 아직은 같이. 조국신당이래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기는 네, 한 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들어가기로 한 그 당이 새로운 진보 세력, 정의당과 기존의 정의당과 같은 네. 뭐 이런 당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독자적인 진보적 강소정당, 독자적인 예, 진보적 강소정당이다. 작지만 강한 정당이 그렇죠. 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지향을 저도 조국 영입위원장도 똑같이 밝히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지만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들, 또는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운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그 체포동의안 관련된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서의 정치적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진보정당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책은 선명하게, 하지만 정치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책적 선명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제가 처음 민주노동당 했을 때 무상의료, 무상급식, 학교급식 무상화하고 유기농 급식으로 가자.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경기도에서 먼저 실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선명한 정책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 선택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위 진보 정치의 영역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령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강령이 실은 그런 선진복지국가 강령, 뭐 사민주의, 스웨덴 사민주의 강령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방향성과 정치 행태, 지금 뭐 민주당과 그 야권과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는 쇠빙선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앞을 열어가는 조국 신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정의당은 그런 선택을 못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 의석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고 중요한 건 비례 의석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금 겹친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몰빵론 얘기하는 분들하고 조금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그 제1야당 또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까지를 포괄을 해서 표의 확장성을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진영 전체를 놓고 보면 앞에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배가 있고 뒤에서 큰 배가 본진이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본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행동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을 조국 신당을 통해서 숨통을 투표장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진보 정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의 표의 확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신당에 되게 재밌는 이게 어떤 분들이 지지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치 저관여층들이 예상외로 무척 많습니다. 조국 신당에 예. 처음 당적을 가진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의외네요, 그거는.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야, 조국이 그래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검찰들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애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지금은 뭐 애들도 아니지만 자식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렇게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분노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심지어 서울대 교수 출신의 두 분이 다 교수고 이런 분들의 인권이나 자기 방어권조차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면 나는 검찰한테 걸리면 나 진짜 죽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굉장히 큰 축이다. 그런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뺏고 멱살 잡고 이런 싸움 아니다. 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조국 신당은 중도표를 가져오거나 조금 보수 우쪽에 계신 분들 표를 가져와야지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는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민주당에 흡수되지 못했던 다른 표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분들을 저는 조국 신당이 투표율을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투표장에 못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나와서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그리고 비례에서는 조국 신당을 찍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저관여층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은 이거 참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들 이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어서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라인업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를 할지 6개월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법원에 그렇죠.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향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입성하실 것 같은데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이라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우리 영친이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친이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MBC 라디오 진행하면서 역대급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역대급이죠. 야, 진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프로그램 하나를 쭉 올려놨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징계 중에 법정 제재 중에 관계자 징계를 1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법정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2월 8일 날 그만뒀는데 2월 15일, 네. 2월 22일 날도 법정 제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관계자 징계만 5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관계자 징계가 참 저 다운표 치면 비열한 징계입니다. 예, 제작진들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징계 처분을 받고 그걸 보고해야 이 징계가 끝나요. 그래요? 예. 진짜 치사하네. 그러니까 PD와 CP 또 라디오국 전체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제작진 개인을 타겟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무슨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팩트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인데 팩트를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PD들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제가 참 이게 못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주변인을 괴롭혀가지고 예. 그 사람이 못하게 옴짝깔짝 못하게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선생 같은 경우도 가족들, 부인, 아들, 딸까지 다 그들 심지어는 조국 스쳤다라고 할 만큼 주변에 있는 뭐 진짜 남동생 친구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주변을 괴롭히는 데다가 MBC가 이제 연말에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국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고 참. 힘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네요. 아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 아이키 방심위 법정 제재 확정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듯이 보이니까 방심위원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신 변호사가 덕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튀라고 하던데 그게 아까도 먹튀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거는 셰프 강퇴다. 알겠습니다. 미셸린 셰프 강퇴다. 이름 없음님이 뭐가 되었든 지금은 법률권 200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응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네.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하십시오. 먼저 제가 이제 출마랜다 벌써 입당 기자회견 하면서 인재영이 네.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보면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나 본인이 그 교통사고로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이 그 기억이 또 떠오르고 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 했다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 나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저린 마음, 분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법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알죠, 당연히 변호사인데.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싸움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국 위원장께서 법사위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뭐 법사위에 둘 다 들어갈까요? 그러기에는 당이 좀 작아서 네.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뜻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장식 변호사하고 또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